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학교 식당. 조리 보조원이 숨겨진 재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빛을 되찾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력과 따뜻한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 학교 식당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지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식판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영양사 박수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식판이나 나르면 되는 거려. 긴장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수아는 목소리를 낮춰 외국 유명 미식가 방문과 국제학교 급식 경연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사장님까지 다 오신다던데요. 그때 식당 총책임자 이강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저쪽 식기류 점검 다 했어.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식당을 훑어보며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신 이 식당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직원들의 움직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강준 부장은 박수아에게 다가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박수아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강준은 바닥을 툭툭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준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식자재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경연대회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준우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강준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식판이나 나르고 있습니까?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서류를 떨어뜨리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에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피곤하다니까. 이강준이 사라지자 각수아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이강준 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대요. 그래서 직원들 주의 잡듯이 아주 난리예요. 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마트 발효 오븐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강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대리는 담당 기술자가 사고가 나서 못 온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경연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경연대회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이강준은 김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잘리는 거야. 식당 안은 긴장감에 숨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리는 허둥지둥 절망에 찬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는 행주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묘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해.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강준은 급히 조리복을 고쳐 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김영진 교장과 강동우 이사장이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강준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김영진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강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강동우 이사장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연 잘 치르면 고가에 크게 반영될 거야. 이강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VIP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전 세계 미식계의 명성을 떨치는 유명 셰프이자 미식 평론가 데이비드 킴이 등장했습니다. 이강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오븐 고장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식당 안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연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저희 학교 식당의 야심작 황금빛 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빵은 스마트 발효 오븐을 통해 최적의 맛을 구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강준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번 봐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준 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그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식판이나 나르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오븐 다루는 건 좀 압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이런 기계는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 저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급해지고 있어 다른 기술자를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야, 우리 기술팀 공고함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드여. 이강준 부장의 지시에 이준호는 황급히 공고함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공구를 받아 들고 오븐 앞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저희 학교의 야심작 황금빛 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오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븐 뒤편으로 이동하여 능숙하게 패널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기술 작업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뒤편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식당 할머니 아니야? 설마 저분이 고치는 거야? 말도 안 돼.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븐의 복잡한 회로를 들여다보며 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십 년 전 저는 제빵 기술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꿈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빵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유명 제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 주인은 엠마였고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제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녀의 어린 손자 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금세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제빵 기술의 기초를 알려주며 가까워졌습니다. 엠마는 대회 준비로 바빴고 저에게 준호를 맡기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븐 사용법을 익히고 빵의 발효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준호와 빵을 만들고 있는데 선반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빛 빵 레시피가 담긴 제빵 노트가 떨어지며 중요한 발효 과정이 담긴 페이지가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는 절망에 찬 얼굴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걸 복원할 수 있겠니?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밤을 새워가며 레시피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미세하게 찢어진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희미해진 글씨를 더듬어가며 노력했습니다. 준호도 제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며 도왔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복원된 레시피로 만든 빵에서 황금빛 윤기가 흘러나왔을 때 엠마와 준호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엠마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작은 황금빛 밀가루 포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 빵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증표란다.
내가 간직해 주려. 그때 준호가 다가와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누나처럼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준호의 손이 제 손 위로 얹어져 저는 벅찬 감동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엠마 역시 제 손을 잡으며 넌 정말 우리 가족이란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미루고 미뤘던 귀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였고 병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동생의 학비 앞에서 제 꿈은 사치스러웠습니다. 결국 제빵 기술자의 꿈을 접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학교 식당 조리 보조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븐 앞에 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패널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스마트 발효 오븐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길로 내부 회로를 점검했습니다. 미세한 부품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닳아버린 연결 부위를 조심스럽게 교체했습니다. 제 손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오직 오븐에만 집중했습니다. VIP 데이비드 킴 셰프가 오븐 앞으로 다가와 저희 작업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지막 부품을 연결하는 순간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오븐의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황금빛 빵의 최적 발효, 온도가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고소한 빵 냄새가 식당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븐 앞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 킴 셰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킴 셰프는 오븐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민지 누나,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 빵 냄새를 맡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섬세한 제빵 기술은 누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황금빛 밀가루,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황금빛 밀가루 펜던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엠마에게 선물 받았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준호, 맞니?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데이비드 킴 셰프는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고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데이비드와 저는 진정했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맛본 황금빛 빵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 어린 시절 저에게 요리의 꿈을 심어주시고 이 빵을 만들어 주셨던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해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게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식당 안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할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이 학교,
뵘시게요.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사그라질 때쯤 저를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이강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짧은 식견으로 선생님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각수아 씨와 이준호 씨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박수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멋지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영웅이세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도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정말 멋진 기술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 이사장님이 제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교장 선생님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강준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당신 정말 대단하군. 이강준 부장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박수아 씨와 이준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식당 안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누나, 저희 학교 급식의 총괄 셰프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누나의 재능은 이곳에서 가장 빛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역경과 포기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호, 저의 영광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 누나. 이제 누나의 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더 이상 허드렛 일을 하는 조리 보조원이 아니, 제 진정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총괄 셰프로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준호와 같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고 저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지금이라도 제2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을 세상에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